이번 주 실적 발표 쏟아집니다. 뭐 현대차나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실적도 나오니까요.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조금 전 9시 30분 구간에는 더존 비주온이 실적 내놨습니다. 좋았는데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289억 8,900만 원,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현재 더존 비주온은 5.66%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당 220원의 현금 배당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자, 쇼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양시장 양호한 출발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좀 마음이 가볍게 운영님 뵙는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좀 양호한 것 같은데요. 작전명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오늘 시장의 작전명은 지난주에 제가 악재의 정점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작전명은 거의 정점이 지났다는 의미로서 피크 아웃으로 잡아왔습니다. 네. 바닥이 그러면 어느 정도 다져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진행된 악재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위안화 약세, 여기다가 유가의 지속적인 급락 부분 자체가 그쵸. 가장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위안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으니까 안정을 좀 찾은 것 같고 또 유가도 지난주에 의미 있는 거의 9%에서 10% 정도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유가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악재 요인들이 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사상 지금 36일째 정도 오늘까지 매도가 나온다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그런 또 불확실한 어떤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대외적인 여건들은 거의 정점을 지났다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노려볼 만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잡아봤습니다. 서서히 좀 뭔가 시각이 좀 바뀌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가지입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 그리고 국제유가, 변동성 지표, G2 증시. 첫 번째로 글로벌 정책 공조입니다. 맞아요. 정책 뭐 ECB라든지 BOJ, FOMC 보자 이런 얘기 많이들 하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던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각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대한 정책 공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책 공조, 양적 완화 정책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다음 달 정도, 3월 달 정도에서는 어떠한 제한적인 유럽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제한이 없다고 그랬던 부분 자체는 3월 달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중국의 인민은행 쪽에서도 4천억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 원 정도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안화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발표가 됐던 거고 또 추가적으로 3월 달에 시장에서는 지급 준비라든가 기준금리도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 미국의 FR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거의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3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한 22% 정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퇴조할 정도로 어떤 연준에 대한 통화정책 시도 자체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이런 부분도 즉 글로벌 시장의 통화정책 부분 공조 자체가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각국에서 이 출렁거리고 있는 증시를 잡아주려고 좀 노력들을 하는 게 엿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국제유가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로 9%나 올랐는데 올라도 얼떨떨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좀 9% 가까이 급등했던 부분 자체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의 증산 물량이 이제 주초부터 본격적으로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반
수급 여건 자체가 모든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유가도 단기 저점을 형성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가가 강하게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공급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연말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뭐 유가의 어떤 반등 기조 자체는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안정을 취함에 따라 가지고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러시아 루블화 가치라든가 통화 가치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지난주 후반에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 나오는 부분 자체가 거의 70% 이상이 중동계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계 자금 유가가 안정을 찾는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중동계 자금 자체가 매도 규모 자체가 완화 내지는 멈춰지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 매수 전환된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지난주에 유가의 9%에서 10%대 정도 반등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네요. 세 번째, 변동성 지표는 요즘에 어떤가요? 예, 일단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안정화 여부 자체가 투자 심리로 좀 나타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카고 지역의 어떤 옵션 시장의 어떤 변동성 지표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시장의 어떤 변동성 부분 자체를 나타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표를 보시게 되게 된다면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렸었지만 이미 지난주 초반에 32 정도까지 그 변동성 지표가 상승을 했다가 표를 보시다시피 거의 20%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작년 8월 달에 50% 이상까지 상승한 이후에 9월 달 이후로는 지난 30% 정도 잠깐 올라간 이후로 현재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약 15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어느 정도 확실한 안정권인데 아직은 그래도 고점에서 충분히 저점이 좀 변동 지표 자체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변동성 축소가 좀 되면서 완만하게 어떤 시장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변동성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는 뭔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꺾인 느낌이에요. 공포가 그만큼 꺾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렇죠. 거죠? 지난주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가 장중한 때 15,400 정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변동성 지표가 32.8까지 올라갈 때가 가장 고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주 초반에 변동성 지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극도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것도 불확실한 국면이 전개가 됐고 그 이후로는 변동성 지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측면 쪽에서 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점차적으로 위험성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G2 등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G2 증시, 미국과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일하고 있는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게 되게 된다면 확실하게 저점을 쌍바닥을 확인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왼쪽에 나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왼쪽에 잡혀 다우지수 차트죠. 다우지수가 작년 8월 달에 장중에 15,300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내려갔다가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작년 8월 달 저점 위에서 작년도로 15,300포인트가 저점에서 400포인트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갭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 자체는 충분히 단기 쌍바닥을 확인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오른쪽에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면 아직까지 조금 오늘 시장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저점이 2,840에서 50포인트 정도가 좀 되는데 현재 지금 2,900포인트 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중개 정책으로 봐서는 충분히 저점보다는 점진적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시각을 좀 좋게 좀 바꿔봐도 될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일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렇던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글로벌 시장 분위기라서 저점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코스피가 1,830 정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저점을 형성했고요. 1,830포인트 때는 우리나라가 201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1,800포인트 초반과 그다음에 2,150포인트 정도 사이의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됐던 하방이 지지가 됐던 그렇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이번에도 1,830
30포인트 정도가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점진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외국인 수급 여건 자체가 안 좋고 또 4분기 실적 자체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점진적인 반등 추세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아직은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또 주가 급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일단은 매매를 한다면 단기로 본다면 지난주까지 상승을 보였던 바이오라든가 제약주를 중심으로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반등이 나온다면 낙폭 과대 종목들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온 국면 속에서는 지난주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낙폭 과대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900포인트 정도 안착할 때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우위에 점하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들을 이용한 단기 변동성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낙폭 과대 종목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 관점에서 결국 그 이후에는 1분기라 작년 4분기라든가 1분기 실적이 유지가 되는 그런 내수 관련 전반적인 관련 업종들이 상승 흐름이 제한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섹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낙폭 과대 종목으로 따진다, 업적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상사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LG 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들 관련 쪽에서 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호전 쪽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하악 업종이 상대적으로 작년 4분기라든가 올해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임 전개된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종 자체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미청구 공사 금액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가 관건인데 그것만 해소가 된다면 건설업종 자체도 그래도 올해 최근에 이란 쪽에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건설업종은 그렇듯 실적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자재업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내수 관련 섹터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한파 때문에 그래 단기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모멘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OLED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올랐지만 조정권에서는 여전히 업황 자체가 괜찮다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섹터 내에서도 이 낙폭과대 종목들은 단기 대응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 OLED라든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중장기도 괜찮다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작전명은 피크아웃입니다. 악재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이 점진적인 시장에서의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반등의 탄력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방어적인 대응 전략은 꾸준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낙폭과대주들 관심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도 상사나 화학, 건설, 건자재, 의류, IT 장비군 쪽에 관심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작전 타임까지 오늘의 이 시장 분위기 정리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으로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자금, 기간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신다면 또 수익 안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수로 그 사이에 좀 전환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붙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웃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